벼 심을 땅을 준비하는 방법 또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쟁기로 논을 갈고 퇴비를 충분히 준 다음 고무래로 땅을 고루 펴주고 그 후에 바둑판 모양으로 무늬를 만들어 준다. 이유는 후에 설명되어질 것이다. SRI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뿌리를 튼튼하게 성장시켜 벼 생산을 향상시키는 원리이다. 좋은 땅과 물 조달이 중요함과 동시에 뿌리 간의 간격이 중요하다. 이는 뿌리가 깊고 커지고 강해짐으로 인해 벼 성장에 보다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 동원되어야 뿌리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20일에서 30일 정도 된 벼모를 논에 옮겨 심었다. 아마 이 정도 기간 후면 더 잘 자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오래된 벼모일수록 벼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줄어든다. SRI 방법은 아주 어린 벼모를 옮겨 심을 것을 권장한다. 주로 8일에서 12일 정도면 가능하다. 이러한 작은 벼모들은 오직 2이파리 정도 나 있을 것이며 아주 연약해 보인다. 그러나 잘 다루어 옮겨 심으면 아마 한 벼모당 50 내지 60개의 겹가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옮겨 심기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 벼모는 모종삽이나 여기 보여주는 기구 등으로 조심스럽게 떠내고 이때 뿌리에 최대한 많은 흙이 붙어 있도록 한다. 이는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씨주머니가 뿌리에 붙어 있게 함이다. 또한 뭉친 뿌리에서 분리할 때도 최대한 흙이 많이 붙어 있게 하고 조심스럽게 옮겨 심는다. 세심한 옮겨 심기를 함으로써 모든 벼모가 생존하게 되고 빠르게 성장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반드시 벼모를 한 그루씩 심어야 하며 한 군데 3-4그루씩 심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한다. 만약 2개 이상 한 곳에 심게 되면 뿌리로 가야 할 영양이 모자라게 되어 결국은 건강하게 자라질 못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성장력이 떨어지는 벼모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여분의 벼모를 비축해 둘 것을 권장한다. 기억할 것은 한 그루씩 심은 벼모에서 훨씬 많은 벼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 벼모 길이의 간격이다. 먼저 언급했듯이 25cm 정도의 간격으로 바둑판 모양의 선을 그어 간격대로 심을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벼모 각각에 영양이 충분히 가게 되며 뿌리는 깊어지고 강해진다. 다시 언급하지만 건강하게 자란 벼모에서 곁가지가 많이 생기고 따라서 헥타르당 쌀 생산량이 늘게 된다. 매년마다 벼 심는 간격을 30cm에서 40cm 혹은 50cm로 늘릴 수 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SRI에 의한 이 방법을 도입한 이후 1스퀘어미터당 벼 4모를 심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토양에 섞인 영양 성분이 몇 년 이후 더 풍부해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요 요인을 들자면 벼모는 성장함에 있어 공기가 잘 통과되는 토양을 요구한다. 전통적인 방식에 의하면 벼모가 물에 잠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벼가 성장할 때는 논에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지 않게 해야 한다. 오히려 적당히 습기를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토양에 공기가 충분히 공급되고 산소와 질소가 뿌리에 닿게 된다.
기본적인 원칙은 벼도 다른 식물처럼 숨을 쉬어야 한다. 만약 물에 너무 젖어 있으면 뿌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산소가 뿌리에 닿지 못하게 되면서 점차로 그 뿌리는 식물 자체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자 산소 주머니를 만들면서 지탱하게 된다. 그러나 그 뿌리 구조는 완전히 약해지고 4분의 3 정도의 뿌리는 꽃이 피기 시작하고 곡식을 번성시킬 시기에 죽게 된다. 뼈는 물에서 지탱할 수는 있으나 잘 성장하진 못한다. 식물은 물이 잘 빠지는 땅에서 훨씬 잘 성장할 수 있다. 물을 공급할 때는 하루 한 번 물을 주되 너무 많이 주지 말고 단지 수분을 공급할 정도로 주는 것이 좋다. 만약 저녁에 물을 준다고 가정할 때 아침절에는 물이 빠지는 정도가 되어야 토양이 공기를 통해 산소를 흡수하고 태양볕을 쬐을 수가 있다. 또한 성장 시기에 있어 몇 번 정도는 토양에 물을 주지 않고 3일에서 6일 정도 두어둔다. 그렇게 되면 토양 표면에 금이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가 될 것이다. 후에 꽃이 피게 되면 1에서 2cm 정도의 깊이가 될 정도로 물을 공급해주며 이것을 추수기간 10일에서 15일 전까지 지속한다. 이후로부터 곡식이 익을 때까지는 토양을 마르게 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식의 물 공급은 노동력을 줄여줄 뿐 아니라 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이 방법은 토양을 교대로 물에 적셔 두었다가 마른 상태로 두는 방식으로 3일에서 6일 기간으로 교대로 한다. 그러나 교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다. 기본 원칙은 토양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며 물을 과다하게 공급하지 않으므로 뿌리가 산소를 충분히 받게 하는 데 있다. 일주일 동안 물에 젖어 있게 두면 아마 모든 뿌리가 상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특히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용한 것과 다를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확연하다. SRI 기술이 극복하지 못한 점은 물이 많이 고여있지 않은 논에서는 잡초가 더 잘 자란다는 것이다. 잡초 제거는 토양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벼에 이로울 뿐 아니라 뿌리 조직에 도움을 줌으로써 필수적이다. 이는 또한 영양분을 잡초에 뺏기지 않으므로 벼가 충분히 자라게 해준다. 2번 정도의 잡초 제거가 필요한데 모판을 옮겨 심은 지 10일 후 처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많은 농민들은 추가적으로 더 잡초 제거를 해줌으로써 헥타르당 500kg에서 1000kg, 심지어는 2000kg 정도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만약 가능하다면 잡초 제거 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자란 잡초를 묻어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벼 농사에 도움을 준다. 잡초 제거 기구는 비교적 값이 저렴하므로 권장되는 기구이다. SRI의 세 번째 원칙은 건강한 토양 배양이다. 토양은 단단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생물 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퇴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생물 활동이란 수백만의 박테리아나 진균류들이 포함된 퇴비를 말한다. 대부분의 이들 박테리아는 벼 성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방지하여 농사에 이익이 된다. 또한 보이지 않는 이들 생물들이 토양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뿌리에서 잔생하는 박테리아는 산소로부터 질소를 옮겨와 뿌리로 전달해준다. 이렇게 자생된 질소 성분들은 벼 성장에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오로지 필요한 것은 퇴비를 충분히 주는 것이다. 퇴비는 보이지 않는 유기생물뿐 아니라 지렁이나 개미와 같은 벌레 종류들에게도 영양을 공급하게 된다. 이들은 토양에 산소 유입구를 만들어 토양을 보다 영양 있게 하며 퇴비를 분해시켜 벼에 이롭게 한다.
많은 농부들에 따르면 퇴비를 주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벼가 성장하기 전에 공급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는 종종 감자나 콩을 재배하는 중간 시기이므로 퇴비 마련에 도움을 준다. 어떠한 식물에서 추출한 퇴비라도 가능하므로 무엇이든 유용한 것을 사용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SRI는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만약 뿌리가 충분한 상수와 영양을 받으며